이 시대의 진짜 위인을 찾아서 21세기 위인전. 안녕하세요. 11월 27일 목요일 21세기 위인전의 박용호입니다. 2주간의 휴방 기간이 끝나고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2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수능이 있던 지지난주에는 날씨가 많이 추웠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또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기말고사가 다가오기 전에 이번 주말에는 가족, 친구, 연인,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가까운 교회로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학교를 걷다 보면 새삼스럽게 우리 학교가 이렇게 예뻤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중앙로에서 바라보는 학교 풍경도 참 예쁘고 곳곳에 펼쳐진 눈부시게 빨간 단풍, 노란 은행잎 하나같이 다 아름답습니다. 가을이 이렇게 아름답다 보니 이 계절이 끝난다는 게 정말 아쉬울 따름인데요. 떠나가는 가을을 붙잡는 마지막 방법, 바로 날씨가 조금 따뜻한 날을 골라 가까운 산으로 단풍놀이를 떠나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21세기 위인전 주인공도 이 산을 아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산악인, 오늘은 2009년 유네스코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도 선정되기도 했던 엄홍길 씨와 함께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21세기 위인전 출발하겠습니다. 가을에 잘 어울리는 곡이죠. 토이의 새 사람 듣고 오실게요. 엄홍길 씨는 1960년 경남 고성에서 이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3살 때부터 부모를 따라 의정부시 도봉산 망월사 계곡으로 이사를 하면서부터 그의 유년 시절의 놀이터는 산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자연스럽게 배낭을 맨 이들과 어울려 지내던 그는 양주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바위꾼을 만나게 되면서 본격적인 산악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2년간 설악산에 들어가 희운각 대피소에서 지내며 물품을 지어 나르기도 하면서 설악산 골짜기를 누비는 꿈같은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꿈같은 생활로 표현했지만 사실 저는 공감이 잘 되지 않는 이야기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2년 동안 산에서 살면서 계속 등반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그는 힘든 상황에 온몸으로 부딪혀 극복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2년간의 산악생활이 끝난 후에는 해군 특수부대, 즉 UDT에 들어가 또다시 매일같이 혹독한 체력 단련의 생활을 거쳤다고 하네요. 이때의 훈련을 통해 단련된 체력이 훗날 그가 히말라야를 등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히말라야 등반은 1985년 세계 최고봉을 목표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 하나, 에베레스트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죠. 하지만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후에도 고봉을 하나씩 오르게 되면서 그에게는 자신감과 더 큰 목표가 생겨났습니다. 세계적인 산악인이나 가능하리라 여겼던 8000m 14자 등반에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엄홍길 대장은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 14자 등반에 도전하게 됩니다. 에베레스트, K2, 로체샤르 등 하나하나가 위태로운 도전이었던 이 대업은 2000년 여름 그가 K2를 완등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이때까지도 생사의 경계선을 수없이 넘나들었건만 그의 꿈은 오히려 더욱 커져서 칸첸중가와 로체 위성봉마저 올라 세계 최초의 히말라야 8000m 16자 완등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게 됩니다. 이 야망은 2007년 그가 3번의 도전 끝에 로체 위성봉을 등정하면서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이로써 그는 세계 최초로 16자 등정에 성공한 대한민국 산악계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대단한 의지력과 도전정신인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울랄라 세션의 러브 픽션.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엄원길 대장은 한 인터뷰에서 산악인으로서의 자신의 마인드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산을 오를 때의 산은 잠시 나에게 정상을 빌려주는 것일 뿐 내가 산을 정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반적인 산악인들이 산을 하나씩 정복한다고 말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표현인데요. 엄원길 대장은 산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산악인이라도 정상에 오르는 건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흔히들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해발 8,000m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반드시 자연의 섭리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마인드 때문인지 그는 늘 자신을 낮추고 겸허한 자세로 산을 오르게 된다고 하죠. 그는 2013년 3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미리 써놓은 유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보면서도 참 안타깝기 그지없었는데요. 끊임없이 위험한 곳을 향해 도전을 거듭하는 삶이다 보니 언제라도 죽을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와 함께 산을 오르던 동료 고 박영석, 박무택, 장민과 같은 등산가들이나 친하게 지내던 셰르파들도 안타까운 사고로 한순간에 그의 곁을 떠나버린 일이 많았었죠. 생사를 함께하고 많은 부분을 의지하던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차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참담할 것 같습니다. 그는 16자를 제패한 이후 현재 8,000m 고산까지는 오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단 엄원길 휴먼재단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재단은 히말라야에 현재 16개의 초등학교를 건립 중이며 등반 중에 사고를 당한 등반가들의 유가족들을 돕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대가 낳은 최고의 모험가이자 산악인 엄원길 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무릎팍도사에 나오신다고 하셔서 방송을 챙겨봤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묻어나는 산에 대한 애정과 열정에 참 감동했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 좀 더 자세한 그의 산악 인생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의 열정을 가지고 내 한 목숨 바칠 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참 부러운 일인데요. 목숨까지는 아니라도 저도 앞으로 제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들려드리면서 오늘 21세기 위인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손영원, 진행의 박용호, 기술의 박소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세요.